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월 최고의 지도자들이 기억에 모였을 때, 자, 티베트 반란. 티베트 반란은 이제 좀 밑에 나와 있지만,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티베트 반란 이야기 하는 거죠. 자, 외교적 방향 그제야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군사적으로 반란 이미, 그러니까 티베트에서의 군사적 반란은 이제 평정되었고, 외교적 방향이 이제 논의되고, 요거 좀 다시 설명합시다. 자, 마오와 그의 동지들은 주의력을 다시 경제 상황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전략의 기회를 전환하였다. 마오는 자신의 대약진의 과감한 행동, 자, 대약진 운동 말하는 거죠. 행동 억제하는데 기울인 노력들이 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기에 아주 만족해. 그 대약진 운동이 이제 좀 과격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억제하는 것에 노력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업회의는 거의 7월 내내 지연되었고 이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역사 가장 중요한 회의 중의 하나임이 증명되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마오는 중국의 국방부 장관이자 인민해방군 10대 원수 중 한 명인 펑더와이를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이 유명한 이제 루산회의죠. 루산회의에서 중국 역사에서 루산회의가 여러 번인데 그중에 우리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루산회의에서 마오가 이제 평도아이를 이제 그 실각시키는데 결국 이제 그 평도아이가 이제 그 대학생 운동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이제 글을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문제 삼아서 쫓아내고 그리고 누구한테 린비아오한테 인표죠 린비아오 린비아오한테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자, 비록 당시 의사일정은 대학생 운동을 공고히 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오 또한 반우경 기회주의를 받았다. 이게서 말하는 반우경 기회주의 운동을 발동시키고 그래서 이제 누굴 쫓아냈다? 펑더화이를 추방시킨 거죠. 자, 그래서 기억에 공통 들어갈 것은 루산이니까 루산이 들어가야 되고, 기억에 들어갈 인물은 이제 인표가 되는 거고,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밑줄 친 니은, 즉, 티벳의 반란으로 발생한 인도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걸 했느냐. 자, 티베트 얘기 제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건데, 티베트에서 이제, 티베트는 사실은 이제 강희제부터 권륭제까지 지나면서 이제 그 청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받게 되었는데, 19세기 후반, 청나라가 이제 열강들이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점점점 세력이 약화되고 흔들리는 틈에 사실상 티베트는 방치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자치 비슷하게 혹은 뭐 준독립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6.25 전쟁 중에 인민해방군이 이제 티벳을 점령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점점점 심해서 54년경에 이제 그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만명 정부 수립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지금 티베트 반란 사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펑도하이하고 펑도하이란다 죄송합니다. 조우원나이하고 그 다음에 네루가 만나서 평화 원칙을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 원칙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평화 원칙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리얼의 문제, 대학생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된 농업. 자, 어떻게 하죠? 3자1프 쓰시면 되죠. 자료유지를 만들고 인민공사를 축소시키고 자료유지에 생산된 시장에서의 물건을 팔 수 있게 했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답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농산물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3자1프 정했다. 뭐 이것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인민공사를 축소했다. 이것도 되죠. 당연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중국과 인도의 관계 한번 볼까요? 자, 티베트에서 봉기가 발생합니다. 그죠? 인민해방군이 이제 51년 12월 달에 이제 6.25 전쟁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점령했고, 상인들을 중심으로 시비가 전개되었고, 그리고 대규모 봉기는 이제 53년에 발생합니다. 듣지 마세요.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라이라마, 지금도 살고 계신 그 달라이라마, 살아계신 달라이라마가 인도에다 망명정부 수립한 게 54년입니다. 그럼 지금 그 이야기는 우리가 루사네가 이제 56년에 정확히 57년, 58년, 잠깐만요. 57년, 그러니까 57, 아니 58년이 아니고 5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봐요. 루산의 연도가 기억이 안 나네. 아, 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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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59년. 58년에 대학생도 시작됐으니까요. 그래서 59년에 이제 그 루산이 그때에서 그걸 할 경우에는 벌써 이제 이 문제가, 다시 말하면
티벳에 일어난 봉기 문제는 이제 해결났고, 이제 인도와의 외교적 관계만 좀 잘 풀면 된다는 그런 식이 알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콜롬보에서 모여서 평화 원칙에 합의하고, 반둥에서 평화 10원칙이 발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총리 연합선을 통해서 델리에서 조원나야 네루가 공동으로 평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콜롬보 회의에서 평화 원칙, 반둥회의에서 평화 10원칙도 중요하지만 평화 원칙 내용,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영토와 주권의 회복, 영토와 주권 상호 존중, 두 번째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 공존.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 공존.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 조정정책 보죠. 이게 이번에 이제 작년 임용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봅시다. 자, 대학생운동과 조정정책, 대학생운동. 자, 모스크바에서 열린, 57년에 있었던 이제 공산당 노동자 당대회에서 마오가 이제 15년 안에 중국은 영국을 압수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 잘 아시죠? 당시 이제 소련이, 프루쇼프가 우리가 이제 미국을 조만간에 따라잡겠다 이야기를 하자 그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마오쩌둥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오쩌둥이 주도 아래 열린 이제 58년 회의에서, 자, 이 유명한 문장입니다. 자, 더 많이, 빨리, 질 좋게, 낭비 없이. 이 중요한 문장이죠. 많이, 빨리, 질 좋게, 낭비 없이 건설한다. 라면서 이제 대학준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토로를 만들고, 제철 철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농업의 집단화와 대규모, 그러면 인민공사를 실시하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초급 합작사. 그리고 이제 중급, 그리고 이제 고급, 중급도 가지고 중급 합작사 되고, 그리고 이제 고급 합작사. 이 고급 합작사 발전해서 인민공사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공산풍이라는 걸 좀 봐주셔야 돼요. 자, 공동식당, 타가소, 유치원, 양로시설 설립, 장려한 이제 공공식당, 타가소, 유치원, 양로시설을 설립하고 이용하는 집단주의적인 공산풍이 유행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자, 대학생운동은 실패합니다. 비현실적인 중국 우선 정책과 무리한 농업 집단화로 인한 이제 반발, 여기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생산력 저하와 자연재해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 2천만 명인지 3천만 명인지 뭐 정확한 숫자도 몰라요.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근으로 사망하는 거. 그리고 59년에 펑더와이가 마오쩌둥의 대학생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서신을 보내고 루산에 의해서 펑더와이가 우파 기준에 몰려서 실각하고, 그리고 린벼오가 대신하게 되고, 이 린벼오 나중에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의 최적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소갈등이 심화로 소련의 지원이 대폭 삭감된 것도 대학생운동의 실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내부적 원인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외적 원인은 소련의 지원이 삭감되는데요. 소련의 지원이 삭감된 직접적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마오쩌둥이 이제 뭐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핵무기 써서 뭐 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소련의 격분을 받게 되고, 프루쇼프가 격분하면서 사실상 이제 원조까지 중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 대학생운동 실패한 또 중요한 배경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 시험에 나왔던 이제 경제조정정책. 인민공사의 규모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텃밭, 자류지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자, 이게 두 번째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세 번째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 게 이제 3자일 거죠. 3자는 자유롭게 경제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시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익과 손익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 이게 3자죠. 세 개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세 개의 자유. 그래서 자기 땅에서 경제하고, 자유지에서 경제하고, 자유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자기 부담에 손익을 가지는 거, 요거고. 그 다음 공업에서는 이제 투자 대상을 줄이면서 생산력이 낮은 관설을 폐쇄하고, 특히 이제 이 대학생운동이 중화공업에 집중 건설이었기 때문에 경공업의 분야를 생산청은 또 굉장히 중요해요. 공업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풀었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